AI가 바꾸는 경제의 법칙, 당신의 월급은 안전한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직장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군이 개발자와 AI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AI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들이 AI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는 역설. 오늘은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시각으로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AI의 본질이 바뀌었다. 우리가 알던 AI는 챗봇이었습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글 써달라면 쓰고. 그런데 지금 AI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 즉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입니다. 예전 AI가 조언자였다면 지금의 AI는 실행자입니다. 여행 계획을 짜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잡습니다. 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검토하고 분쟁을 처리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희소했던 자원은 지능이었습니다. 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 컨설턴트, 분석가로서 높은 보수를 받아왔죠. 그런데 지금 그 지능이 사실상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희소하지 않은 자원은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라지는 직업, 사라지는 소득.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주목하는 건 중간 단계 비즈니스의 붕괴입니다. 여행사, 부동산 중개, 보험 설계사, 법률 보조 업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정보의 불균형으로 먹고 사는 직업들입니다. 소비자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그 차이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죠. 에이전틱 AI는 이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소비자가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직접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 실행까지 해버리니까요. 실제로 AI가 법률 서비스 기능을 공개했을 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단 며칠 만에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업무의 절반가량이 자동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연구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 소득 이후의 세계.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저는 소득의 원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으로 버는 시대에서 AI 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소득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몇 가지 개념이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의료 교육주거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현금 대신 삶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둘째,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AI 기업들의 성장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 AI가 만들어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AI 연산 자원 자체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GPU 연산 지분을 개인이 보유하고 이를 거래하거나 활용해 실질 소득을 만드는 개념이죠. 들으면 SF 같지만 이미 진지하게 제안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나? 거시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암묵적 판단력. AI는 텍스트로 표현된 지식은 완벽하게 학습했지만 몸으로 체득한 경험의 영역은 아직 넘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명확합니다. 20, 30대라면 AI를 도구가 아닌 동료로 써보는 경험을 지금 당장 쌓으세요. 코딩 지식이 없어도 AI를 활용해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동시에 소액이라도 AI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서 자본 소득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병행하세요. 40대 이상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도메인 전문성을 AI와 결합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증폭시켜주는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 이게 이 세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 새롭게 뜨는 기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회가 새로 열릴까요? 살아남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를 쓰는 일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사, 용접사처럼 물리적 환경에서 손과 몸으로 판단해야 하는 직업은 AI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감정과 신뢰가 핵심인 일입니다. 심리상담사, 호스피스 간호사, 고급 세일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공감이 본질인 직업은 AI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셋째,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AI가 분석을 내놓더라도 그 결과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역할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반면 새롭게 부상하는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검수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AI 큐레이터, 특정 산업의 깊은 지식으로 AI를 세팅하고 운영하는 도메인 특화 AI 오퍼레이터,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와 서비스 사이에서 인간적 맥락을 연결해주는 브리지 전문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직군들의 공통점은 AI를 적으로 보지 않고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포지션을 선점할 때입니다. AI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문명의 전환입니다. 15세기 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 사람들과 오르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AI를 직접 써보고 내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내 경험과 AI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 이 작은 시작이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도 함께 나눠주세요.